최근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득점을 시작하고 긴 비판의 시기 후에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성과는 전적으로 손흥민 덕분입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형편없는 플레이를 한 후 손흥민을 제외한 토트넘의 공격진은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티에리 앙리조차도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은 최근 득점한 후 선수들이 필드에서 걷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더 많이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정신과 욕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토트넘의 경기가 지난 시즌 콘테 감독 하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콘테가 토트넘 역사상 가장 나쁜 감독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선수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지 않고 팀 구성에 많은 실수를 범했으며 특히 얼굴과 척추에 부상을 입은 손흥민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팀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날개로 들어오면서 그는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어야 했는데 이는 그에게 득점 기회가 줄어들게 만드는 위치입니다.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중요한 골을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일부 개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의 우독이 로메로 및 기타 수비수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과 함께 공격하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후보로는 티모 베르너, 리찰리송, 쿨루셉스키, 존슨, 브라이언 힐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힐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볼을 너무 오래 독점했다는 이유로 정식 팀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리찰리송은 최근에 폼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모 베르너, 존슨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손흥민과 함께 필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권 팀을 상대로 하거나 심지어 강등된 팀들의 선수들보다도 더 나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쿨루셉스키는 최근 들어 경기장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기적인 플레이의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 풀럼과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쿨루셉스키는 4명의 수비수를 뚫고 슈팅을 시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는 팬들을 화나게 만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베르너와 존슨은 이전에 손흥민과 잘 협력하고 득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며 자만하고 이전처럼 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두 선수는 팬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토트넘의 실패한 계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골을 넣고 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최근 성공이 손흥민의 기여와 희생 덕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수들의 경기장 내 태도가 한계를 넘어섰으며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여러 번 득점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내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선수들은 마치 이러한 지원을 잊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축구장의 환경에서 손흥민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하며 베르너와 존슨과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후방으로 물러나 지원 역할을 하고 베르너와 존슨이 공격의 주축을 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득점, 패스, 볼 운반,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하며 다른 선수들이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려 하지 않는 모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손흥민을 필드 중앙에 패스 받는 선수로 전환시키려는 상황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베르너와 존슨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득점하는 기회를 살리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을 지원하기 위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은 것은 팀 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라커룸 내에서도 팀워크와 선수 간 존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손흥민이 팀 내에서 받는 지지와 그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손흥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의 팀 내 위치와 앞으로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문제를 불러일으켜 손흥민이 너무 많은 책임과 압박을 떠안고 있으며 다른 선수들은 적절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은 토트넘의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팀 관리와 전략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화를 낸 것은 동료 선수들의 태도와 성능에 대한 실망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태도와 경기에 임하는 그의 열정은 항상 높이 평가되지만 다른 선수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베르너는 과거 손흥민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여러 번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두 선수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베르너의 최근 행동은 팬들의 신뢰와 존중을 손상시켰으며 팀 내에서의 그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안정성과 팀워크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팀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의 팀 내에서의 미래와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의 노력과 재능은 그가 경기마다 보여준 성과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토트넘이 최고 수준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의 지원과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위기는 감독과 클럽 경영진에게 모든 선수가 팀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